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D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총 배점이 25점이 되어 있죠.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1, 2, 3, 4번에서 네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 네 문제 모두 다 이제 쿼리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요 네 개 쿼리를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통화 내역이라는 그 쿼리가 있대요. 통화 내역이다 해서 쿼리가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요 쿼리를 이용해서 발신지가 우리 제주도인 그 통화 내역을 줘야 하는 제주도 통화 내역이라는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수신지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래요. 그리고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때 이제 문제 그림 보니까 날짜하고 수신지하고 요금원 그리고 발신지 요 네 개 필드를 우리 결값으로 표시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가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됐는데 싹 다 이제 발신지는 전부 다 이제 제주도인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죠. 그러면 요거 이제 우리가 높이를 좀 조정해서 우리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쿼리를 만들면 되니까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만들기로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을 이제 이용을 할 겁니다. 해서 쿼리 디자인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고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통화 내역이라는 그 쿼리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탭 우리가 쿼리로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쿼리 찾아가서 통화 내역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통화 내역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X 버튼 땅 하고 이제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필드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는 맨 앞에다가 이제 날짜 갖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날짜에서 더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신지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금원이요. 요금원이라고 이곳에 있죠. 더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발신지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4개 필드를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갖다 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발신지가 제주도인 그 통화 내역을 줘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상태로 우리가 실행을 시켜 봤을 때 발신지가 지금처럼 뭐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라 강원도다, 서울이다, 뭐 경상도다, 충청도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값이 쭉쭉쭉 들어 있다고요. 이 발신지 중에서 우리는 제주도랑 똑같은 거 그것만 이제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발신지에서 우리가 이제 조건 쓰는 요 칸에다가 제주도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제주도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수신지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신지에서 우리 정렬하는 곳이 지금 이곳이죠. 여기서 우리가 내림차순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 여기 위에 도구 몸에서 이제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발신지를 봤을 때 싹 다 이제 제주도 것만 싹 다 이제 다 나왔고요. 그때 이제 수신지 보니까 충청주다, 제주도, 그 다음에 전라도, 서울, 경상도, 경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신지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그렇게 이제 정렬된 거 맞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문제 그림이랑 싹 다 이제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자, 맨 위에 보니까 날짜, 수신지, 요금원, 발신지, 그 이제 필드명은 다 똑같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봤을 때 지금 우리의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에요. 그럼 요거 이제 쿼리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게 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쿼리 이름은 제주도 통화 내역 요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제주도 통화 내역하고 우리가 이제 쿼리 이름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주도 통화 내역이다라고 해서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다음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고객 관리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통화 시간별 우리 요금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검색할 그 월을 이제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아서 입력받은 그 월에 고객별 통화 정보를 조회하는 월별 통화 현황이라는 그 매개 변수 커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월을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우리 2월을 이제 입력을 받으면 2월 달에 이제 통화한 그 사람들의 그 데이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 요걸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에서 고객 관리랑 우리 통화 시간별 요금이라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고객 관리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통화 시간별 우리 요금 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다 표시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결값을 보고자 하는 게 고객 이름하고 나이하고 통화시간 초평균이요. 그 다음에 요금 원 평균 이렇게 이제 4개 필드만 우리가 이제 결값으로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총 18개의 레코드가 이제 출력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높이 살짝 이제 조정해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고객 이름이 이제 나타날 거니까 고객 이름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라는 필드요. 나이라는 필드는 지금 이곳에 보니까 두 개 테이블을 봤을 때 나이라는 그 필드는 없습니다. 우리 지상 중에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나이라는 그 필드는 생년월일의 연도와 현재 연도의 차이를 이제 구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재 연도를 구할 때는 문제에서 이제 데이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쓰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 생년월일이라는 거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생년월일에서 일단 더블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통화시간 초 요거 이제 갖다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금 원 요것도 이제 갖다 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제 통화시간 초다 요금 원이다 해서 이곳에 있죠. 통화시간 초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금 원이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우리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도구 모음 중에 우리 실행이라는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쭉쭉쭉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강오언이라는 사람의 데이터가 여러 개가 쭉쭉쭉 나오죠. 그때 어차피 강오언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년월일은 어차피 다 똑같을 거고요. 그때 통화시간 초를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보니까 이제 여러 개 값이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때 우리는 이 통화 시간 그리고 요금에 대해서 그냥 값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통화 시간은 우리가 평균 값을 이제 나타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요금도 마찬가지로 평균 값을 이제 구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생년월일을 봤을 때 지금 여기에는 연, 월, 일 이렇게 이제 다 들어 있어요. 우리는 요걸 가지고 이제 나이를 이제 구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데이트 diff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두 날짜 사이에 경과값을 보여달라. 그때 이제 몇 년에 경과했는지 그걸 이제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이를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통화 시간 초 그리고 요금 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균값을 구해줘야 되니까 위에서 이제 시그마 요약이라고 있죠. 시그마 요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통화 시간 초는 묶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평균 값을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맞춰주고 요금원도 마찬가지로 평균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평균 값이 전부 다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우리 열 너비 좀 조정 좀 해서 우리가 요거 이제 제목 좀 이제 우리가 써주자고요. 그러면 통화시간 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통화시간 초 평균이라는 글자까지 붙여서 우리가 제목을 표시해 줘야 되고 요금원도 마찬가지로 평균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우리가 이제 제목을 표시해 줘야 되겠죠. 해서 요 앞에 찾아가서 똑같이 써주면 돼요. 해서 통화시간 가로 열고 초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고 우리가 중간에 이제 콜론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금 원도 마찬가지요. 해서 여기다 이제 요금 원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고 그 뒤에다 이제 평균이라고 이렇게 쓰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 필드는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런 형태로 이제 평균값들이 싹 다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거 요 나이 좀 이제 우리가 계산을 좀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트 diff라는 요 함수 생김새부터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데이트 diff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형식을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이제 날짜 1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 이제 날짜 2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주면 요 날짜와 요 날짜 그 두 날짜 사이에 경과값을 이제 구해줍니다. 그때 이 형식에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y를 이제 4번 쓰는 거예요. y 이렇게 이제 쓰거나, 아니면 이제 m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d를 쓰거나, 이렇게 이제 세 개 중에 하나를 우리가 형식에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 1이다, 날짜 2다 이렇게 이제 찍어 놓고 우리가 형식에다가 y를 이제 4번 쓰게 되면 이 두 날짜 사이에 몇 년이 이제 경과가 있는지 그걸 이제 구해 주는 거고, 내가 이제 m을 이제 쓰게 되면 이 두 날짜 사이에 몇 개월이 이제 경과했는지 그 개월수를 이제 구해 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D를 이제 형식에 쓰게 되면 이 두 날짜 사이에 며칠이 경과했는지 그 값을 이제 구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두 날짜 사이에 경과값을 구할 때 우리가 데이트 diff라는 요 함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에서 생년월일의 연도랑 현재 연도의 그 차이값을 이제 구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나이라는 그 제목으로 표시할 거니까 제목 먼저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데이트 diff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는 두 날짜 사이에 몇 년의 경과인지 그걸 볼 거니까 앞에 형식에다가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y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형식을 이제 연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고, 그때 이제 첫 번째 날짜는 우리의 생년월일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년월일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랑 그 다음에 현재 연도를 이제 구해줘야 되니까 그때 이제 데이트라는 요 함수를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서 우리가 이제 생년월일과 이 현재 날짜요. 현재 날짜에 두 날짜 사이에 그때 몇 년의 경과인지 그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썼던 그 식을 우리가 생년월일 요 자리에다가 그대로 이제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고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식이 쭉쭉쭉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도구 몸 중에 우리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나이다 해서 나이가 싹 다 이제 계산이 됐죠. 그때 이제 우리는 검색할 그 월을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아야 돼요.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받은 그 월에 고객별 통화 정보 그걸 이제 조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만 봤을 때는 이게 몇 월 달에 이제 통화한 건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몇 월 달에 통화한 건지 그것 좀 이제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복귀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오죠. 그때 이제 통화 시간별 요금이라는 요 테이블에 보게 되면 우리 날짜라고 있습니다. 자, 요 날짜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날짜가 이제 맨 뒤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지금 날짜에 지금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죠. 우리는 연하고 일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월만 이제 필요합니다.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땅 하고 들어간 다음에 이 날짜, 내가 지금 이 날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날짜에서 월만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month라는 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가 알아서 제목이 없으니까 expr1이다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 도구 몸 중에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월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1월달이다, 3월달이다, 4월달이다, 1월달이다, 3월달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월이 쭉쭉쭉 표시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조건에다가 월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 날짜 지금 여기서 월을 이제 구해줬죠. 거기서 이제 조건 쓰는 요 칸이요. 요 칸에다가 대괄호로 묶어서 월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한 칸 띄고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왜요? 지금 이곳에
우리 월 한 칸 띄고 입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떴잖아요. 그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월 입력하고 매개 변수 값을 입력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떴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과 똑같이 2월달을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1월달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놓고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 월을 봤을 때 싹 다 2월달의 데이터들만 싹 다 이제 표시가 됐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통화 시간 초하고 요금 원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네들의 이제 제목이 살짝 잘려서 보이니까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열 너비 좀 조정 좀 할게요. 조정해 놓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비교해 주면 됩니다. 자, 일단 제목 먼저요. 고객 이름이다. 우리 나이다. 통화 시간 초 평균이다. 요금 원 평균이다. 그 제목 필드명 싹 다 이제 맞죠? 그리고 강정정이라는 그 사람의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돼요. 그래서 강정정부터 똑같이 이제 표시가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이 봤을 때 52세, 28세, 50세, 30세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됐는데 지금 제 거는 보니까 이제 54세, 그리고 30세, 그리고 52세, 그리고 32세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됐어요. 그러면 나이가 다 2살씩 차이가 나죠? 지금 이거는 나이는 현재 연도를 가지고 우리가 차이값을 구해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 연도가 이제 몇 년도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이의 값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평균이요. 통화시간 초평균 값을 보니까 431이다, 838이다, 468.5다, 493이다, 466.75다 하고 그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리고 요금 원의 평균이요. 5,603원이다. 그 다음에 우리 8,380원이다. 그 다음에 6,529.5원이다. 그 다음에 5,423원이다. 그 다음에 3,514.25다.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럼 이제 다 똑같이 이제 출력이 됐으니까 요 맨 끝에 있는 거 우리 월 구한 거 있죠? 요거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지금 요 맨 뒤에 있는 거요. 요건 이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요 month란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날짜에서 월만 추출한 다음에 이걸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묶는 방법 요걸 이제 우리가 조건으로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됩니다.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면 지금 이곳에 표시라는 그 칸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해제가 자동으로 된다고요. 그러면 이 상태로 다시 한 번 더 실행이요. 실행시켜주고 월 입력하고 이렇게 뜨면 이제 2월이라고 쓰고 우리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쭉쭉쭉 실행이 됐고요. 그때 맨 밑에 보니까 레코드의 개수는 총 18개 그 레코드가 출력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들 싹 다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쿼리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요. 닫기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떴어요. 그때 문제에서 월별 통화 현황 그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월별 통화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월별 통화 현황이다 해서 이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통화 요금의 할인액을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아서 요금 원 그 필드의 값을 이제 수정하는 5,000원 이상 통화 요금 할인 이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한 후에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할인액을 입력하세요라고 해서 내가 250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요금 원을 250원씩 이제 할인해 주겠다. 그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이 이제 붙은 거예요. 그때 통화 요금이 5,000원 이상인 그 고객만을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통화 요금 할인 요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통화 요금 할인이라는 요 테이블이요. 요 테이블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요금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6,908원 하고 그렇게 들어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9,607원 하고 그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9,435원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요금이 5,000원 이상인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금을 이제 250원씩 그렇게 이제 할인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매개 변수값을 250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 두은 거예요. 그럼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요 테이블은 이제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통화 요금 할인이라는 그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통화 요금 할인이라는 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표시가 됐죠. 그럼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릴게요. 그때 이제 우리는 업데이트 쿼리를 이제 작성할 거니까 일단 쿼리의 유형부터 좀 변경 좀 시키자고요. 쿼리의 유형 중에서 우리 업데이트하고 지금 이곳에 있죠. 업데이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우리는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그 값이 요금 1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250원씩 그렇게 이제 할인을 해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금 1이라는 요 필드 요 하나만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요금 1이 있다. 이 요금 1이 5,000원 이상인 그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 쓰는 칸에다가 크거나 같다 5,000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5,000원 이상인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할인액을 입력받아서 그걸 이제 할인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이제 입력해라 라고 해서 요 메시지를 띄울 때 지금 요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대괄호를 묶어서 원래는 조건에다가 입력을 했었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받은 이 값을 우리가 이제 할인액으로 이제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제 요금 1이라는 걸 계산을 해줄 거예요. 해서 지금 여기다가 업데이트에다가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내가 지금 요금 1이요. 요금 1이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있다. 그 필드 값에다가 빼달라. 뭘 빼달라? 지금 여기서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받은 이 값을 빼달라. 그렇게요. 그러면 이곳에 그 값이 들어가게 하려면 우리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값 요걸 이제 입력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우리가 이제 띄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다가 우리가 대괄호 열어서 여기다 이제 할인액을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개 변수 요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이제 250을 입력하게 되면 그 250이 요 자리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요금 1이라는 거 빼기 250원 해달라. 그렇게요. 그 값을 이제 뭐 해달라? 업데이트 해주세요. 그 얘기요. 그러면 요거 이제 다 해줬어요. 그럼 요거 이제 쿼리 이제 꺼버리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 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눌렀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왔죠. 쿼리 이름은 5,000원 이상 통화 요금 할인 요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다 이제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5,000원 이상 통화 요금 할인하고 우리가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5,000원 이상 통화 요금 할인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죠. 그러면 요 쿼리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자고요.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업데이트 쿼리를 실행을 해서 테이블에 데이터를 이제 수정합니다. 실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라고 이렇게 떴고요. 그때 할인액을 입력하세요. 그렇게 메시지가 떴죠. 그러면 문제의 그림과 똑같이 여기다 이제 250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41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화 요금 할인이라는 요 테이블을 실제로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서 우리가 그 요금을 보면 되겠죠. 그 요금을 쭉쭉쭉 봤더니 지금처럼 통화 요금이 5,000원 이상인 그 고객에 대해서 지금처럼 요금이 250원씩 싹 다 이제 할인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문제 그림과 요 금액을 서로 싹 다 이제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풀었어요. 그럼 요거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닫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고객 관리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통화 시간별 우리 요금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고객 이름별로 연락처 그리고 요금의 합계 등급 얘네들을 이제 줘야 하는 고객별 요금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이제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 그림 보니까 고객 이름, 연락처, 요금의 합계 그리고 우리 등급 이렇게 이제 4개 필드를 결과값으로 보여달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등급이라는 거요. 이 등급이라는 거는 따로 필드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 등급은 요금의 합계, 여기 앞에서 이제 요금의 합계를 다 구하죠. 이 요금의 합계가 3만원 이상이면 골드다. 그리고 2만원 이상이면 실버.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공백.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때 이제 스위치란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이동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 표시하고 떴고요. 그때 이제 고객 관리에서 더블 클릭해주고 통화 시간별 요금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 높이 좀 조절 좀 할게요. 높이 살짝 올려서 이렇게 이제 조절시켜 놓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우리가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게 고객 이름, 연락처, 요금 합계, 등급하고 이렇게 나타날 건데 등급이라는 이 필드는 좀 이따 이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 이름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락처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는 요금의 합계를 이제 구할 거니까 우리는 요금 1이라는 거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이 요금 1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요금의 합계를 이제 구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시그마 요약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요약하고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이 요금 1에 대해서 합계를 이제 구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그때 이제 제목도 요금의 합계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열 너비 좀 조절한 다음에 요 앞에다가 이제 제목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요금 합계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주고 콜룸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우리 도구 몸 중에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고객의 이름 보니까 우리 강우원이라는 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죠. 문제 그림도 보니까 강우원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는데 총 28개의 그 레코드가 출력이 된대요. 지금 우리 거를 봐도 레코드의 개수가 총 28개가 맞죠?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이제 연락처가 쭉쭉쭉 나오는데 연락처도 똑같이 이제 표시가 됐고 그때 요금의 합계도 지금 21,898원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1,058원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35,573원이다 해서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 맞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값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똑같이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맨 뒤에다가 등급이라는 요 필드만 우리가 이제 계산식으로 우리가 스위치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가 요 뒤에다가 우리가 식을 쭉쭉쭉 이제 적어서 우리가 등급을 전부 다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 스위치라는 요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우리 스위치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 첫 번째 거 이제 써주고요. 조건 첫 번째 거 써주고 그때 이제 그 뒤에다가 인수 1번 거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두 번째 거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인수 2번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조건이 있다. 그러면 조건 3번 써주고 그 뒤에다 또 인수 3번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조건이 또 있다. 그럼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조건에 만족하면 여기에 값을 이제 출력해 달라.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인수 2에 있는 거 이제 출력해 주고 그리고 조건 3번에 만족하면 이 값을 이제 출력해 달라. 그런 형태로 이제 계속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등급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표시할 거니까 등급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콜론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바로 이제 스위치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때 이제 조건 첫 번째 거요. 그때 조건 첫 번째 거는 요금 합계가 3만원 이상이야.
그거 이제 물어보고 3만원 이상일 때 골드라고 출력해달라. 요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요금 합계가 있다. 해서 우리가 요금 합계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크거나 같다 3만원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요금의 합계가 3만원 이상이라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골드라고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요금의 합계가 2만원 이상이면 실버라고 출력해달라. 요 조건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로 찾아가서 우리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금의 합계가 있는데 그 요금의 합계가 이제 2만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2만원 이상이라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실버라고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싹 다 이제 공백으로 표시할 거니까 3만원 이상일 때는 골드라고 출력하고 2만원 이상일 때는 실버라고 출력해라. 그리고 그 외에는 빈 공백으로 출력할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식을 여기서 이제 끝내버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맨 뒤에다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다 쓴 식을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필드에다가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 필드에다가 똑같이 아까 썼던 그 식을 그대로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우리가 넣어주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태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가 맨 위에 우리 도구 몸중에 실행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떴고 지금 여기 보니까 요금 합계다. 그렇게 떴어요. 우리는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하는 게 아닌데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하라고 이렇게 떴습니다. 얘가 지금처럼 이렇게 뜨는 이유가 우리 요금 합계라는 그 필드는 우리가 테이블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필드가 아니죠. 얘는 지금 여기 앞에서 우리 요금 원에 대해서 합계를 구한 그 필드의 별칭이에요. 별칭. 그 별칭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지금처럼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뜬다고요. 그러면 요게 이제 요 메시지가 뜨지 않게 우리가 만들어 주려면 요거 우리가 요에게 보게 되면 묶는 방법이라고 있죠. 요걸 이제 우리가 식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여기서 이제 실행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고요. 해서 이 첫 번째 사람은 요금의 합계가 2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실버다 그렇게 나온 거고 얘도 이제 실버다 그렇게 나온 거고 얘도 이제 실버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골드인 거 보니까 전부 다 그 요금의 합계가 3만원 이상인 그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처럼 골드가 다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3만원 이상도 아니고 2만원 이상도 아닌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있기 때문에 빈칸으로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우리 문제 그림과 지금 내가 작성한 게 전부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쿼리를 다 만들어 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만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이제 고객별 요금 현황이라는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고객별 요금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고객별 요금 현황이다 해서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해서 지금 이 4번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등급을 구하는 그 식을 우리가 이제 스위치라는 그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 그때 이 스위치라는 함수에서 우리가 요금의 합계다라고 해서 요 별칭을 이제 우리가 스위치라는 함수에다 이제 썼죠. 그렇게 이제 별칭을 쓸 때는 우리가 묶는 방법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식으로 설정을 해야 정상적으로 쿼리가 실행이 돼요. 그 내용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요 4개의 쿼리를 싹 다 이제 같이 작성을 해봤는데 이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